징검다리 역할만 하고 이강인 이렇게 밀려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볼리입니다. 원래는 현지 반응 영상을 만들려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현지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아보려고 새벽에 좀 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못하게 됐어요. 왜냐? 아예 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6일 오늘이죠. 한국 시간 6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2024-2025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었습니다. 리버풀이 파리 생제르맹을 꺾었어요. 달리 말하면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 홈에서 무득점 패배를 당하면서 8강 진출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탈락 위기라는 얘기인데요. 이강인 선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장을 했습니다. 지난 1월까지는 사실 팀 내 전경기 출장 중이었고 2월 들어서 조금씩 결장이 시작됐지만 컵대회니까 혹은 몸이 안 좋아서 뺐다니까 이러면서 그러려니 했거든요. 사실 결장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흐름상 이강인을 뺀 것이 플랜 A로 굳어지고 이강인 선수가 약간 플랜 A에서 밀려나는 그런 안 좋은 느낌이 있었죠. 그게 이번 경기에서 결정적으로 교체 투입조차 되지 못하는 경기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경기 이강인 왜 뺐을지 한번 좀 알아보면요. 일단 저희 기사도 그렇게 예상했고 모든 영상들이 그렇게 예상했던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못 뛴다라는 것은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최근 제대로 자리 잡은 파리 생제르맹의 주전 조합에 이강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크바라츠헬리아, 김민재의 동료였던 흡이차 크바라츠헬리아가 영입되면서 이 선수가 윙어 한 자리를 차지했고요. 그러면서 우스만 덴벨레를 중앙으로 옮겼는데 이게 대박이 났죠. 그래서 전반기 내내 제대로 된 스트라이커 없이 땜빵 9번, 이강인 선수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이강인 선수는 되게 잘해준 편이었죠. 땜빵 9번으로 돌렸던 파리 생제르맹의 최전방을 덴벨레가 맡았습니다. 이러면서 이강인이 윙어 자리가 없어졌고요. 다음 중원 조합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중원은 비티냐와 주앙 네베스가 고정이고 나머지 한 자리 3인 중원에서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이 루이스 그 다음에 두에 자이르 에메리 이 세 명과 딱 한 자리를 놓고 거의 4대1 경쟁률로 굉장히 어려운 경쟁을 하고 있었죠. 이날은 예상대로 경험 많고 비교적 체격이 제일 좋은 파비안 루이스가 선발 출장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초반 경기력, 사실 이강인이 선발에 없는 걸 불평하기 힘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패배라는 결과 그리고 골 장면만 보시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경기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트라도 보시면 파리 생제르맹이 이렇게까지 하고 졌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했어요. 초반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파리가 리버풀 수비를 탈탈 털었고요. 슛이 무려 27회 대 2회입니다. 기대 득점으로 봐도 격차가 좀 더 적긴 하지만 1.82 대 0.27, 1.82면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그래도 평균 이상의 결정력을 가진 선수들 아니겠어요? 한 2골쯤 넣어야 되는 그런 수치고 상대를 0.27로 제어했다는 건 이제 무실점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2대0 정도로 이겼어야 마땅한 그런 경기력인데 결정력 차이, 마지막 한 끗 차이로 0대1로 진 거죠. 덴벨레의 중앙 기용이 단순히 덴벨레 혼자 골을 많이 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팀 전체의 기동력과 압박까지 강화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력이 이번 리버풀전에도 나왔습니다. 리버풀이 이 정도로 밀린 경기 이번 시즌 슬롯 체제에서 처음 보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리버풀에게는 딸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슬롯이 플랜 A만 잘 짜는 게 아니고 플랜 B, 후반 교체 전략까지 상당히 좋다라는 걸 이번 경기에서 증명을 해냈는데요. 여기서 엘리케와의 차이가 갈렸다고 볼 수 있겠죠. 후반전 초반에 누네스를 투입합니다. 이제 누네스 하면 많은 팬들, 리버풀 팬들이 별로 신뢰하지 않으시는 세모발의 소유자죠. 그리고 막판에는 이날 별 존재감이 없었던 살라가 결국 빠지고요. 엘리엇이 들어오는데 살라 대신 엘리엇 역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교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했어요. 롱볼을 누네스가 몸으로 비비면서 루즈볼로 만들어내고요. 루즈볼을 주운 다음에 한 박자 늦게 침투하고 있던,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던 엘리엇에게 깔끔하게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엇이 이거를 원터치로 차 넣으면서 엘리엇은 교체 투입된 지 1분 만에 첫 볼터치로 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방 딸깍으로 그냥 경기는 끝나버렸죠. 이강인이 결과적으로 어땠나, 필요했나 좀 돌아본다면 저는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 멤버랑 초반 양상을 볼 때는 이강인 없는 거를 납득할 수 있었죠. 이강인 없는 팀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어쩌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래서 그 경기력을 이어가서 3대0, 4대0으로 이기면 이강인이 앞으로 아예 밀려나도 어쩔 수 없다. 이강인 다른 팀 찾아봐야 된다. 이런 말 할 수도 있는데 졌잖아요. 후반전 교체 전략이나 이런 데서는 이강인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두에, 하무스 이 두 명은 평범한 교체 카드입니다. 대질의 두에는 윙어와 중앙 미드필더를 오가면서 최근 굉장히 기세가 좋았고 원래 이강인이 좀 맡아줬던
좀 득점력 있는 미드필더, 3선, 2선을 오가는 선수로서 최근에는 두에가 이강인보다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었어요. 그래, 요즘엔 네가 잘하지. 하무스 유일한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득점 한 방이 필요할 때 넣는 거 당연한 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무스는 교체 들어갈 때까지는 리저너블하다, 납득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결국엔 이 선수가 슛을 한 번도 못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격수로 우겨 넣는 게 아니고 하무스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합, 그런 어떤 뭐 크로스가 됐든 스루패스가 됐든 그런 것을 같이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하무스를 배려한 전술이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쉽게 남았고요. 자이르 에메리를 투입한 게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자이르 에메리는 뭐 원래는 프랑스 대표팀까지 가는 그런 간판 유망주로서 기대를 많이 받았지만 이번 시즌 흐름이 유독 안 좋았거든요. 지난 시즌에 최고 유망주였던 거지. 이강인에 비해도 더 출장 시간이 짧았고 심지어는 마율루보다도 짧았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중원이 세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세 자리를 놓고 7명이 경쟁을 한다 치면 요즘 자이르 에메리는 그 7명 중에서 7위였어요. 7위. 뭐 주전 2명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두에 파벤 루이스, 이강인, 마율루, 자이르 에메리 거의 이런 수수였거든요. 근데 자이르 에메리를 깜짝 투입합니다. 조금 더 이제 에너제틱하고 오프 더 볼이 좋은 선수로 뭘 해보겠다. 뭐 이런 보관이라고 짐작은 할 수 있는데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눈에 띄는 게 파리 생제르맹의 슛 횟수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XG입니다. 뭐 물론 XG가 총 합쳐서 2에 가까운 거, 강팀 상대로 좋은 거죠. 근데 슛 횟수를 보세요. 슛 횟수에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막 슛 하나가 XG가 막 0.3, 0.4 이런 게 팡팡 나와주면 확 올라가고 그것 중에 하나를 득점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조금 더 정교한 공격을 막판에는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기세, 에너지, 뭐 파괴력 있는 돌파 이런 걸로 초반부터 기회를 만들어 갔다면 막판에 그게 이제 결국엔 득점이 안 됐으니까 플랜 B로 전환해야 했는데 이때 이강인 같은 선수가 들어와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무스를 살리는 전략이 없었다 말씀드렸는데 하무스를 향해서 크로스를 올릴 수도 있고 하무스를 향한 스루패스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른쪽에 아슈라프 하키미와 연계 플레이로 측면을 허문다는 이제 득점 드리블 위주가 윙어의 드리블 위주가 아니고 윙어와 윙백의 연계를 통해서 조금 더 측면을 허문다는 그런 옵션도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여러모로 플랜 B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선수였는데 왜 쓰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심지어 파리 생제르맹은 교체 카드가 남았어요. 3명만 쓰고 끝났습니다. 이건 엘리케 감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강인 중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패배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사실 지난 시즌도 이랬습니다. 지난 시즌 4강에서 도르트문트 상대로 이제 0대1 0대1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때도 홈 경기에서 실컷 신을 내고 0대1로 패배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력 향상은 엘리케 감독이 잘해요. 이 팀에서도 그렇고 앞선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엘리케 감독이 좀 과감한 선수 기용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인 경기력 끌어올리는 건 잘합니다. 근데 마침표를 못 찍어요. 마침표는 그 예전 MSN,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가 있을 때만 찍었죠. 그 선수가 있으면 누군들 못 찍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우승을 하기 위한 리그가 아닌 컵 대회 우승을 하기 위한 결정적인 한 방이 좀 필요한 게 엘리케 상황인데 그러려면 조금 더 정교함을 추가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팀 내에서 그걸 맡아줄 수 있는 선수는 이강인 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를 무턱대고 써라. 내가 한국인인데 무조건 팔 안으로 굽는다. 막 제가 징징거릴 순 없죠. 들리지도 않겠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 본인도 본인의 포텐셜을 최대한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은 필요합니다. 이번 시즌의 초반에 굉장히 뛰어난 결정력으로 팀 내 주포로 활약하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시즌이 진행되면서 여러 포지션 5 가는 와중에 조금 좀 무색무취한 경기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한테 무색무취라는 말을 쓰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요즘엔 가끔 쓰긴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강인 선수 본연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한때는 이제 미드필더로 기용된 초반에는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어시스트도 하고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었지만 과감성, 또 특기인 볼키핑, 스루패스 이런 게 갈수록 좀 뜨문뜨문 나오는 그런 양상으로 최근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에서 선발이 아니더라도 저는 뛸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 이랬으니까 2차전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뛸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안정감과 과감성이 동시에 있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최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그 경기에 영웅이 될 가능성, 나아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자리를 되찾을 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차전이 무조건 암울한 건 아닙니다. 이번 경기 지긴 했지만 아무튼 경기력 좋았죠. 선수단에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말 경기에서 로테이션 더 적극적으로 돌리고
리버풀 원정에서, 안필드 원정에서 한결 체력 우위가 있는 상황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골차 정도 뒤집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 퍼즐이 되겠다라는 각오로 이강인 선수가 나간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한테 하는 처사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가지고 나가라 소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나가라, 이강인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축구팬들 많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기사나 유튜브 영상도 많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가면 파리 생제르맹보다 좋은 팀 가기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느 팀을 가든 이런 주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낮은 팀으로 갈 게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뱀의 머리가 되려고 더 낮은 팀으로 갈 필요 없잖아요. 그 팀에서 잘해도 결국에는 또 빅클럽 가려고 낮은 팀으로 거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용의 어떤 부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용의 꼬리에서 머리로 올라가기 위한 내부 투쟁에서 승리하면 되지 굳이 옮기는 거는 지금으로선 돌아가는 거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완전 후보로 밀리면 그때 나가야죠. 지금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이강인 선수가 증명해내는 게 훨씬 빠르게 빅클럽의 주전이 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능력, 그리고 자격 충분히 있다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보니까 팀 내에도 이강인이 필요합니다. 이강인 없이 베스트 11이 짜여졌고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 이강인 필요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할 뻔했는데 아니에요. 이강인 선수는 여전히 이 팀에 필요하다. 이번 경기로 증명됐다 생각하고요. 안필드에서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